최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발전과 미중 패권 다툼이 맞물리면서 그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각 후보 입장을 유지엽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해선 각 후보들이 모두 동의를 할 것 같은데요. 핵심 쟁점 사안이 있을까요? 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과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 설치, 그리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중에 핵심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인데요.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 52시간제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연구개발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랑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서는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은 어떤 방향성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이재명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는 반면 김문수 후보자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일부 공감을 표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재명 후보자는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논쟁적 이슈보단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확보나 세제 지원 등 업계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만 답했는데요. 앞서 당대표 시절 반도체 연구직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얘기했다가 노동계로부터 문매를 맞은 만큼 발언을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가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연구직에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반도체 연구직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도 기업 살리기를 강조하며 노사 합의에 기반한 주 52시간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자는 주 52시간제 완화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이에 너무 매몰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월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 근로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52시간 예외 적용에 동의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쟁점화하기보단 현장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진이 주 52시간제 때문이라는 건 경영진의 변명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 후보자 입장이 조금씩 다른 상황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경영진 모두 연구직에 한해 주 52시간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주주총회 자리에서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 근무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연구에 집중하고 싶어도 주 52시간 규제로 개발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역대 최고 실적을 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안현 SK 하이닉스 개발총괄사장은 지난해 말 반도체 특별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엔지니어가 개발을 하다가 관성이 붙어서 쭉 가야 한다면서 주 52시간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지만 개발이라는 특수적인 활동에선 부정적인 습관이나 관행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 만큼 업계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해외에서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는 근로시간 예외 규정을 연구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부문에서 삼성전자를 크게 앞서고 있는 대만 TSMC의 경우 밤샘 근무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잡고 있는 미국 마이크론 역시 이러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괄적인 근로시간제에 집중하기보단 성과에 따른 자율근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업종별 차별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그젬트를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더 일한다고 해서 특근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더 일해서 성과를 내면 승진을 시켜주거나 연봉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서 일해봤자 성과가 안 날 사람은
나무라고 하지도 않아요. 예, 우리나라도 대응 방안을 하루빨리 나와야 할 텐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인가요? 정부는 지난 3월 급한 대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선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업무량이 폭증했을 때 최대 3개월 동안 주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좀 더 확장해서 반도체 연구 인력의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개월은 주 64시간, 또 남은 3개월은 주 60시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든 것이죠. 이러한 특별연장 근로제도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6개월마다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근로시간 제한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6개월마다 근로자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번거로움이 완전히 해소되진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급한 대로 특별 연장 근로제를 강화했다는 건데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